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28호 제16면입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방청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확대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올해 1분기부터 소방청과 연계하여 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의 장애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은 전국 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 32개소의 장애인 훈련생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지난 2021년 우선 도입 운영된 20개소에서 올해는 공단 훈련기관 전체로 확대 실시된다.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은 이동안전 체험 차량 등 각종 체험 장비를 활용하여 모든 장애인 훈련생들이 충분한 체험 기회를 갖도록 소규모 그룹 4명 이내 단위 분산 순환식 교육으로 운영하고 특히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장애인 훈련생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비대면 교육, 실시간 영상을 병행하여 운영한다.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의 도입을 위하여 공단은 소방청과 협력하여 지난 2020년 11월 공단 산하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과 교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훈련생의 높은 호응도와 체험 수요를 반영하여 지난 2021년 공단 훈련기관 20개소에 우선 도입 운영하였다. 공단과 소방청은 올해 공단 훈련기관 전체로 확대 운영하기로 협의, 공단 훈련기관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유형에 대한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공단과 소방청은 단순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도록 운영 성과를 분석, 장애인 훈련생에게 적합한 체험 교육 과정을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지난 2021년 우선 도입한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이 좋은 성과를 보여 공단 훈련기관 전체로 확대된 것에 한없이 기쁘다며 체험형 소방안전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공단을 넘어 장애인 대상 표준 재난안전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청 이흥교 청장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이지만 장애인에게 안전을 체득하게 하는 일은 국민 안전의 기초를 다지는 일이다라면서 취약계층의 안전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단과 협업을 강화해 장애인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장애인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바이 활용 확대 추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조향현 이하공단 은 공공기관 대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바이 활용을 추진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바이는 위드 플러스, 위스 플러스 이며 화합과 상생을 의미하는 서로 맞닿은 형태의 모티브를 이용하여 제작되었고 고객과 함께 성장한다는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표상한다. 여기에 희망을 나누고 가치를 더합니다라는 표제를 더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가 경제적 가치 기준의 구매 문화에서 사회적 가치로의 전환임을 강조한다. 공단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를 대상으로 제품 및 홍보물 제작 시 해당 바이를 인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상시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원본 파일은 공단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근본 바이 확대 방안 추진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생산품 판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총 구매액의 0.6% 이상 구매해야 하며 20년 기준 공공분야 생산품 구매액은 5,518억을 기록했다. 부산발달센터 발달장애인 인권보호에 나서.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센터장 현광희 이하 부산발달센터와 해운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김정미 이하 해운대자립센터 가 발달장애인의 범죄 피, 하, 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11일 금 오전 부산발달센터 교육실에서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안전한 삶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부산발달센터와 해운대자립센터는 발달장애인 대상가 피해 범죄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지원 위기 발달장애인 상담, 현장 방문, 사법 절차 지원 등의 권리구제 지원 위기 발달장애인 체험홈 입소 등의 보호조치 협조 및 지원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 계획,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발달센터 현광희 센터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구제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특히 피해뿐 아니라 피의자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교육과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발달장애인의 법률적 보호 지원뿐 아니라 안전한 자립과 삶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 대회 폐막. 3월 4일 금부터 13일 1까지 10일간 중국 베이징 옌칭 장자커우에서 개최된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금일 폐회식을 끝으로 대단원에 막을 내렸다. 폐회식은 같은 날 저녁 8시 베이징 국립경기장에서 진행됐으며 대한민국은 휠체어 컬링 백혜진 선수를 기수로 개회식과 동일하게 중국어 간자체 획순에 따라 35번째로 입장하며 전세계 장애인 동계 스포츠 대축제의 폐막을 알렸다. 우리나라 선수단은 이번 동계 패럴림픽 개최 전 종목 바이애슬론, 스노보드, 아이스하키, 알파인 스키, 크로스컨트리 스키, 휠체어 컬링에 79명의 선수단을 파견해 열전을 벌였으나 메달 획득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최연소 국가대표 알파인 스키 최사라를 비롯해
스노보드 이재혁 등이 데뷔전을 치르며 대한민국 장애인 체육의 미래를 밝혔다. 아이스하키는 통한의 4위를 기록했으나 개최국 중국과의 경기를 통해 신의 발굴 및 세대 교체라는 명확한 숙제를 남기며 값진 패배를 경험했다. 또한 팀 장윤 정고백이 출전한 휠체어 컬링은 5명 모두 첫 국가대표로 세계적 팀들과 경쟁해 6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신희현은 동계 패럴림픽 2회 연속 메달 획득의 꿈은 이루지 못했으나 바이애슬론과 크로스컨트리 스키에서 총 6개 종목 57.5km를 모두 완주하며 다시 한 번 철인임을 증명했다. 종합 1위는 개최국 중국, 금 18, 은 20, 동 23, 2위는 우크라이나, 금 11, 은 10, 동 8, 3위는 캐나다, 금 8, 은 6, 동 11가 차지했다.